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미국 정계의 중심에 서면서 그가 강조하는 약달러 정책이 세계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가 원하는 약달러는 달러 패권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 아닌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된 약달러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있으며 이를 대체할 통화나 자산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금이나 비트코인 혹은 최근 주목받는 스테이블킨조차도 달러의 자리를 대신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합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에브리싱 랠리 현상은 단순히 자산 가격이 오르는 호황이 아니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를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 즉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대응 매매로 해석됩니다. 각국 정부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통화 공급을 늘리면서 종이 화폐의 가치가 희석되고 이로 인해 금을 비롯한 실물 자산의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달러 패권이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진단합니다. 미국이 보호무역 강화와 관세 정책을 통해 일부 국제적 신뢰를 잃을 수는 있지만 달러를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유로화는 정치적 통합의 불안정성과 유동성 한계가, 위안화는 자본 통제와 정책 신뢰 부족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하루에도 10% 가까운 변동성을 보일 정도로 불안정해 기축통화의 자격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시스템이 약한 지역에서 스마트폰만으로 달러 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달러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보완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원달러 환율이 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과거에는 1,450원을 지뢰적 고점으로 봤던 시장이 이제는 1,400원을 질상적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5년을 내다볼 때 환율이 1,250원으로 내려갈 확률보다 1,550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세 협상 등 단기적 요인이 해소되더라도 구조적으로 높은 환율 구간이 유노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에게 달러 자산 비중을 유지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서의 달러 보유가 아니라 달러 기반 채권이나 주식 혹은 달러 보험과 같은 상품을 통해 분산된 형태로 달러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시중은행들의 달러 보험 누적 판매액은 최근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달러 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모두 달러로 지급되며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과 연 5% 수준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미국 국채 투자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트럼프 시대의 핵심 키워드가 변동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기 매매보다 장기적 시각의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이벤트나 관세 협상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후를 바라보는 긴 호흡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금은 단기 투기 대상이 아니라 위기 대응용 수비수 자산으로 꾸준히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기나 팬데믹처럼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공급되는 시기에는 언제든 금값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그는 향후 달러 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 통화로 위안화를 지목했습니다. 중국이 최근 자본시장 개방과 금융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완전한 대체까지는 요원하지만 점진적으로 달러 중심 체제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인 흐름일 뿐 당분간 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금융의 중심축으로 남을 것입니다. 결국 약달러 시대가 온다 해도 그것은 패권이 무너지는 약세가 아닌 미국이 스스로 조절 가능한 범위 내의 전략적 약달러일 뿐이며 세계 자본시장은 여전히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합니다.